자, 이제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한 문제고요. 3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매질 A와 매질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위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제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 순간에 그냥 파동의 모습을 찍은 거고, 이걸로부터 이제 파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 위의 점 P, 요 P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요, 요 플러스 X 방향 있죠? 요게 안 나와 있어도 플러스 X 방향인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지금 얘가 이 지점을 관찰한 거랬거든요. P 지점을. 근데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변이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이가 내려가려면 요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 변이가 내려갑니다. 요 부분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요 부분이 왼쪽으로 통과하면 변이가 올라가죠. 이 매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지점의 그래프를 나타낸 게 요거라는 것은 얘가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가 사실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에서 친절하게 나왔지만 사실 없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이제 요 P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여서, 그러니까 요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요 녀석 0.2초는 주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TA, TB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요 주기하고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의 주기이기도 하고 B에서의 주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B에서의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B에서의 속력을 구할 때는 주기분의 B에서의 파장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0.2초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이제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 녀석의 길이. 태극 모양 하나. 예, 이제 3에서 7 사이니까 두 개를 빼면 7 빼기 3, 4cm죠. 그래서 요 4 나누기 0.2cm/s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이제 5를 곱해주면은 20cm/s가 되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약간 변형하면은 이제 얘를 없애고 방향과 속력까지 다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3번 문제.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t=0과 t=t0인 순간의 변위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파동의 파장과 진동수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건 특이하게 사진을 두 장 줬는데 시간이 달라요. 시각이. 얘가 0초인 순간이고 t0인 순간인데요. 그럼 이거는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결국에 요 지점이 요 지점으로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얘가 얼만큼 이동했냐 보니까 D만큼 이동했습니다. D만큼. 근데 D가 하필이면은 파장이에요. 파장. 그래서 얘는 D만큼 이동했는데 그 T0 동안 D만큼 이동했는데 D가 바로 파장이에요. 그러면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T0가 바로 주기가 됩니다. 주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장은 D고요. 구해준 거죠. 파장은 그냥 아무거나 사진 보고 태극 모양 하나 이제 길이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근데 주기가 지금 T0인 것을 구했으니까 진동수는 T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고, 그림가는 t=0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x = 2cm에서 y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 하면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x 이퀄 2cm. 예, 요 부분을 계속 보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연속으로. 그래서 이 순간에 찍은 거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붙인 거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찍은 게 요거예요. 요거. 변이가 매질이 내려갔죠.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매질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만약 이동하면 요 태극 모양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 마루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매질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면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결국에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되는 걸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렇게 이동하는 걸 그리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왼쪽으로 이동하면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을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골 부분 있죠. 골 부분. 요 골 부분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한 걸 상상해 보면 요렇게 이동하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내려가죠. 예, 이렇게 이게 약간 상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좀 상상력이 필요한 게 이제 얘 전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골 부분이 지나간 거가 골이 지나가야지 내려가거든요. 마루가 지나가면 올라가고. 예, 근데 지금 내려가니까 골이 지나가잖아. 그럼 골이 지나가려면 오른쪽에 골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골이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매질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방금 한번 얘기했어요? 예. 만약에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였다. 그러면 이제 마루가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마루가 지나가려면은 이제 얘가 왼쪽에 있는 마루가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골이 지나가야 되니까 진행 방향이 왼쪽 방향이 일단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 보면 바로 물어보죠.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진행 속력은 8cm/s이다. 진행 속력은 이제 그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하면 되죠. 이때 파장은 요 모양 태극 모양 하나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4cm죠. 4cm고 그 다음에 주기는 역시 태극 모양 하나의 그 시간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얘는 2초죠. 따라서 단위는 센티미터랑 초니까 2c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이 위치면은 파장을 구할 수 있고 가로축이 시간이면은 주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와 파장을 구하면 주기분의 파장이 속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이 아니고 2cm/s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초일 때 이거 수업 시간 했죠. 항상 물어보는 건요. 주기의 4분의 1의 정수배로 물어봅니다. 주기의 4분의 1의 정수배. 지금 이 주기가 몇 초예요? 주기가 2초죠. 2초고요.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는 0.5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뭐냐 하면 0.5초의 정수배로 물어봐요. 그럼 0.5초일 때, 그 다음에 1초일 때, 1.5초일 때, 2초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게 한 주기일 때예요. 한 주기일 때는 볼 거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요 t가 지금은 주기이기 때문에 x 이퀄 4cm일 때, x 이퀄 4cm 여기죠. 그럼 이 0초일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변이는 0초, 2초, 4초, 6초, 8초, 10초일 때 다 똑같습니다. 0입니다. 예. 그다음 또 이제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마루 부분이 지나갑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진동하냐면 요렇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분의 1 주기 단위로 0.5초, 1초, 1.5초, 2초. 다시 0.5초, 1초, 1.5초, 2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5초 뒤에 위치다. 그러면 주기를 지났죠? 그럼 주기를 빼요. 그럼 0.5초잖아요. 그럼 얘 2.5초 뒤에 위치는 플러스 2cm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4분의 1 주기밖에 못 물어보는 게 요 사이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끊어지는 거. 이렇게 4분의 1 주기 단위로
그 진폭만큼 이동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근데 이걸 알려면 이제 얘 진행 방향을 두고 얘가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진동을 시작할지 판단해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1초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1초 뒤에는 또 조심해야 되죠. 0.5, 1. 그럼 다시 또 원래대로야. 이 경우에.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이 1초 뒤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 그럼 얘는 0.5, 1, 1.5,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x 이꼴 이게 몇 cm고 x 이꼴 5cm인 곳의 변이를 1초 뒤에를 물어봤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요쪽의 변이를 지금 0초일 때는 2cm잖아요. 근데 1초일 때 이후에 물어봤다. 그러면 이게 0.5초가 4분의 1주기잖아. 그러면 0.5, 1. 그러니까 반주기가 지난 거니까 마이너스 2cm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초일 때는 다시 0이 되었다가 2초일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4분의 1주기를 기준으로 4분의 1주기마다 진폭만큼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y는 0인가요? 그렇죠. y는 0이 되겠죠. 지금 0이니까 한 주기 지나면 또 0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항상 4분의 1주기 단위로. 무조건 0인가요? 예, 그 아닌 건 물어본 적이 없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게 몇 센치하고 몇 센치 사이이다. 뭐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응용해가지고 뭐 그 사이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딱 떨어지는 걸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 4분의 1주기의 정수배밖에 못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뭐 0에서 2cm 사이이다. 뭐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적은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4분의 1주기 정수배만 이때까지 물어봤었습니다. 3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1년 4월 고3 학력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진폭이 2cm이고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에요. 좀 상상이 갑니까? 물결파의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고 해서 요 실선 있죠, 실선. 요거는 위로 볼록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위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깊은 내려간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측면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면이 높고 여기 수면이 제일 낮은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 둘 중에서 무엇이 파장일까요? 예, 파란색이 파장입니다. 같은 위상 사이에 거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 혹은 골하고 골 사이. 그러니까 요걸로 해도 되고요. 요게 이제 파장입니다. 그림란은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물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파장은 2cm이다. 이건 바로 그냥 그림을 보면 됩니다. 마루하고 마루 사이 혹은 골하고 골 사이 거리를 보면 되죠. 그래서 2cm가 맞고요. 그다음 진행 속력은 1cm/s이 됐는데 이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은 2cm로 구했죠. 그럼 주기만 구하면 되는데 주기는 이 그래프 보세요.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니까 요 태극 모양 하나이거나 아니면 요런 모양 있죠. 요 모양, 종 모양. 요거 하나 이렇게 찾으면 이게 여기서는 이게 편한 게 마루하고 마루 사이면서 0부터 시작하니까 요걸로 찾는 게 편해요. 요걸로 찾으면은 또 요 값하고 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태극 모양이다, 무조건 이 모양이다, 혹은 무조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보고 그 중에서 제일 0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양이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그걸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요렇게 볼록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의 길이, 그러니까 요 모양이 요 시간으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요 시간으로 구해도 되고, 요거니까 요 시간으로 구해도 되고, 요렇게 되니까 요 시간으로 구해도 되고, 셋 다 할 줄 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0부터 시작하는 모양이 있으면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게 가장 찾기 쉽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요 2가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됩니다. 주기. 그래서 주기가 2초예요. 2초. 그럼 1cm/s 맞죠? 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자, 2초일 때 Q에서의 변이를 물어봤어요. 자, 2초는 또 하필이면 주기입니다. 네. 주기니까 지금 그림 나가 P에서의 변이거든요. P에서의 변이. 그럼 2초 뒤면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읽어도 되죠, 얘네는. 예. 2초 뒤니까 그냥 변이가 2cm죠. 2cm고 여기 물어볼 수 있는 게 바쁘스가 딱 떨어지는 게 이게 4분의 2초. 4분의 예,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0.5초 뒤에는 0이고 그다음에 1초 뒤에는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cm고 다시 1.5초 뒤에는 0이고 2초 뒤에는 다시 2cm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점이라도 그냥 이거 보고 가면 돼. 네. 근데 미안합니다. 방금 제가 이 문제에 낚였습니다. 근데 낚인 게 뭐냐면 지금 그래프는 P고요. 네. 그래프는 P고 저는 여기서 물으면 Q입니다. Q가 그럼 Q는 뭐냐면 Q는 잡으세요. Q는 지금 이 순간이 0초인 순간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P점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지금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마루라는 거는 플러스 2cm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Q는 이때 마이너스 2cm였거든요. 네. 그럼 근데 Q의 입장에서도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지금 이 상태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마이너스 2cm니까 마이너스 2cm가 맞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Q점의 1초 뒤에 변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후점에 1초 뒤거든요. 예, 2 아니에요. 그죠? 2cm가 되는 거죠. 진짜. 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P점의 1초 뒤에 주기는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P점의 0.5초 뒤에 주기는 그 변이는 0. 0이 되고 Q점도 0.5초 뒤에 변이는 0. 0인 겁니다. 0.5초 뒤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전부 다 평평합니다. 그 순간. 예, 전부 다 변이가 0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거 Q를 만약에 P로 잘못 봤으면 이제 틀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뼈 아픈 실수가 되는 거예요. 5번이 내가 방금 그렇게 했잖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이거. 예. 그다음에 3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매질 A에서 매질 B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2m/s이다. X = 12m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그래프. 요 부분의 그래프니까 일단 0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 0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다 0에서 시작하네요. 그것만으로는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파동의 진행 속력으로 주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m/s예요. 근데 이거는 A에서의 진행 속력입니다. 자, A에서 파장을 먼저 구해 볼게요. 요 모양 찾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그러면 이게 4m인 게 바로 보이잖아요. 네. 4cm인가? 4m 맞네요. 자, 그러면 2m/s는 주기분의 파장인데요. A에서의 주기 4m를 주기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가 몇 초가 됩니까? 2초가 돼요. 2초가. 그럼 일단 주기가 2초가 아닌 것은 다 나가리예요. 예. 얘 1초죠, 주기가. 얘는 주기가 오늘 지금 어렵네 이건. 얘도 1초죠. 네, 1초. 네, 좀 요 모양이니까 얘는 이 모양이고 태극 모양 거꾸로죠. 그러니까 얘도 나가리고 얘는 2초니까 얘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가능하죠. 근데 얘는 지금 주기가 2초. 4초죠. 그래서 얘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X 때는 이 파동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와 있네요. A에서 B네요. 매질 A에서 B로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매질 A에서 B로. 그래서 A에서 B니까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골이 지나가고 있죠. 그럼 골이 지나가면은 이 변이가 매질의 위치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0초 이후에 내려가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남은 게 4번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자, 3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1년 10월 고3 학력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파동 P, Q가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 어느 순간에 매질의 변위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각각 알 수 있는 것은 파장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로축이 위치니까 가로축이 시간이면 주기를 알 수 있고요. 가로축이 위치면 파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점 A에서 E 중 하나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점의 변위를 나타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속력이 1m/s예요. 1m/s인데요. 지금 보면 저 가에서 이 파동의 경우에는 이 파장이 몇 미터입니까? 3m죠. 3m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주기가 몇 초예요? 2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로 속력을 구해 보세요. 2분의 3이니까 1.5m/s가 돼야 되잖아요. 속력이. 그래서 A, B, C는 다 나가리가 됩니다. 다시. 자, 얘는 파장이 얼마요? 3m죠. 그리고 만약에 A나 B나 C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다고 하면 주기가 2초니까 속력이 2분의 3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 속력이 1m/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얘는 보세요. 얘는 마루골 요만큼이 주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마루골 마루 했을 때 3이잖아요. 그럼 요거 한 덩어리가 3번일 때 3이니까 요게 두 덩어리면은 얘는 2m인 거죠. 파장이. 파장이 2m면 맞아 떨어지죠. 2초 동안에 2m 가는 거니까 1m/s가 됩니다. 그러면 D하고 E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대입법을 쓰면 됩니다. D라고 합시다. 얘가 만약에 이게 D라고 합시다. 그럼 왼쪽에 있는 마루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매질에 올라가겠죠. 네, 매질 올라가면 맞네요. 예, 그러니까 D가 맞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그냥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E라고 합시다. E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골이 지나가니까 매질이 내려가야 되잖아. 예.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매질이 올라가니까 이 그래프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모두 조합했을 때 속력도 맞고 방향도 맞는 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배운 게 파동이잖아요. 파동을 실제로 그때 어디다 써요? 파동을 어디서 쓰냐고? 네, 실제로 그 일상생활 쓸 때 아, 일상생활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이어폰 있죠, 이어폰.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나중에 배울 파동의 상세 간섭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그 소음을 즉각적으로 녹음을 해서 그거하고 위상이 정반대인 소리를 입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외부 소리하고 임의로 만든 소리가 합쳐져서 진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소리는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에어팟 프로에 있는 기능이죠. 노이즈 캔슬링. 예. 그러면 이제 외부 소음 차단하고 이제 하는 게 그런 게 다 파동하고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파동을 이용한 예들은 나중에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모든 것이 입자이자 파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파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파동인 거죠. 소리가 다 파동이고 빛이 다 파동이니까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3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2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x = 7m. 그럼 이제 또 그림을 그려놔야죠. x = 7m.
이 7m에서 파동의 변이를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치사하게 다 0부터 시작했네요. 예, 시작했고 또 문제 조건에 보면 2m/s의 속력이라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V는 t분의 람다니까요. 이때 V가 2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지금 모르는데 파장을 알 수 있어요. 요 길이가 파장이죠. 예, 요 길이가 파장이 몇 미터입니까? 2m입니다. 그럼 요 식으로부터 주기를 알 수 있어요. 주기는 얼마예요? 1. 예,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기가 1초가 아닌 거는 나가리입니다. 자, 보면 얘는 주기가 1초죠. 네. 예. 얘도 주기가 1초. 1초입니다. 얘는 주기가 2초. 2초니까 안 됩니다. 얘도 주기가 2초 안 됩니다. 얘는 주기가 1.5? 3초입니다. 3초예요. 예, 1.5가 아니고 3초입니다. 태극 모양. 잘 예, 봤다. 태극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찍더라도 1번하고 2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 막 완전 근데 진행방이 나와 있네요. 예. 그 진행방이 안 나오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예, 진행방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마루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질이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답이 됩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예, 약간 이런 식입니다. 다음 319번 문제 볼게요.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14번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매질 1, 2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0초일 때와 6초일 때 변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 보입니까? 전체적으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6초 동안에 얼만큼 갔는지 한번 봅시다. 6초 동안에 요만큼 갔죠? 6초 동안에. 그럼 속력이 나옵니다. 끝났네. 끝난 게 아니고 2에서의 속력이 나오네요. 예, 이건 지금 매질 2영역에서 요 세모가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럼 얘에서 속력이 일단 얼마입니까? 이게 6m 이동했죠? 6초 동안에. 네. 그러면 뭐 계산할 것도 없네. 1m/s죠? 요게 매질 2에서의 속력입니다. 매질 2에서의 속력. 자, 근데 매질 2에서의 파장을 한번 구해볼까요? 파장을 구해보면 요게 파장이에요. 태극 모양. 제가 이걸 왜 구하냐면 주기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주기는 매질 1과 매질 2에서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 얘가 보면 6하고 14이니까 얘는 8이 되겠죠? 16에서 8을 빼면은 8이 되죠. 그래서 얘는 파장이 8m인 거예요. 그럼 주기가 몇 초가 돼야 돼? 8초. 주기가 8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는 1에서의 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1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1에서의 속력은 8초분의 1에서의 파장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1에서의 파장은 요거잖아요. 예, 요거니까 6이 아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 마루, 골 합쳐서 세 덩어리가 6이에요. 6이니까. 그럼 두 덩어리는 4. 4가 되는 거죠. 예, 2 하면 6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8분의 4m/s. 그러니까 2분의 1m/s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의 속력은. 그래서 한번 살짝 꼬아서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잠시만요. 6, 8, 16. 내가 풀이를 잘못 해놨네. 어디요? 올려놓은 거예요. 6초일. 이렇게 구해도 되고, 난 좀 풀이는 틀린 건 아니고 좀 다르게 구해놨네요. 또 있어요? 예,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지금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보면 여기 지금 마루, 골, 마루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마루, 골, 마루니까 요 부분이 과거로 돌아가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만큼 이동하는데 6초가 걸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만큼이 3m잖아. 네.
그래서 6분의 3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네요. 예, 풀이 방법이. 과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저도 풀 때마다 좀 풀이가 막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이게 풀이 방법이 원래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떠오르는 걸로 풀이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더 어렵고 아까 처음에 풀이한 방법이 좀 거의 일반적인 어찌 보면 패턴화된 방법일 것 같아요. 매질 1과 2에서의 주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나 떠오르면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떠오르는 방법이어가지고 이 방법보다는 그냥 원칙대로 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질때 안 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내가 처음 풀이했던 방법으로 푸는 게 맞는 거죠. 긴장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자, 320번 볼게요. 2022년 11월 수능 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x축상의 지점이다. 그림 나는 PQ 중 한 지점을 파동의 변이를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오늘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건데 그냥 한 번 더 풀어봅시다.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매질 A에서 B로,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요 오른쪽 그래프가 만약에 P점을 나타낸 거였다. 그럼 P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마루가 지나가야 되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갔죠. 그러니까 P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Q점인 거죠. 요 Q점이면은 말이 되죠. Q점이면은 왼쪽에 있는 골이 지나가면 내려가니까 예,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또 덜 지어놨네. 여기서 요거는 주기가 되죠. 요 태극 모양 하나니까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옳은 거 볼게요. 파동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2초가 주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역수.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나는 Q에서의 파동의 변이다. 이거는 이제 아까 조건 보면서 풀어냈죠. 맞고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에 달했는데 A하고 B에서 주기나 진동수는 같거든요. 예, V는 T분의 람다니까 T분의 람다 혹은 람다 F니까 얘는 A에서나 B에서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파장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질 A에서의 파장은 요거죠. 요거니까 요거는 4m입니다. 4m 파장이. 매질 B에서의 파장은 요만큼의 길이로 구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8 빼기 6이니까 예, 2m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2대1이 되는 거예요. 2대1.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는 A의 속력은 2, B의 속력은 1 이렇게 두면 됩니다. 2대1. 그러면 2에서가 A에서가 2가 B에서 1의 2배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디귿이 맞습니다.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3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오늘 푼 내용으로 풀 수 있어요. 요거까지 오늘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321번 2021년 11월 수능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요. 일단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이걸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면 풀기 쉽다는 게 이겁니다. 제가 오늘 수업 시간 했는데 물결파의 속력은 물결파 요 표면에서의 속력이거든요. 근데 표면에서의 속력은 바닷가의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깊이가 깊을수록 마찰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아서 속력이 빨라요. 얕을수록 바닷가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마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속력이 느립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림과 같이 물결파의 실험장치 한쪽 판에 유리판을 깊이를 다르게 한 다음에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킵니다. 파원에 의해서 진동수가 결정되면 진동수와 주기는 변하잖아요. 근데 1과 2번을 보면 유리판을 넣은 영역은 얕은 영역이잖아요. 유리판을 넣지 않은 영역은 깊은 쪽이고. 그래서 얕은 쪽이 보면 요게 파장이거든요. 예, 파장이 작죠. 근데 이 파장에다 진동수 곱한 게 속력이잖아. 근데 진동수는 같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1에서 하고 2에서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 2에서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장도 1에서 2에서 비교해 보면 2에서가 더 길고요. 진동수는 어떻다? 같습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봅시다.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죠? 이건 그냥 요 모양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게 파동이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 최소 한 개의 길이가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파장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진동수는 1에서 2에서 같죠? 예, 크다 작다 비교할 게 아니고 같습니다. 그다음 디귿은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속력이 크다가 맞죠? 네. 예. 요거는 요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알 수 있지만 사실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좀 더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러니까 혹시 잘못 생각했을 때 내 상식과 다르네? 이렇게 하면 다시 검사했을 때 잘못 해석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전 지식이 있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한 것까지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근데 예, 다음에 322번부터 들어올게요. 되면은 322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1, 2는 각각 A, B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매질 A하고 매질 B에서 어디에서 파동의 속력이 더 빠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파면이거든요. 그래서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매질 A에서의 파장, 람다 A라고 할까요? 요만큼이 매질 B에서의 파장, 람다 B라고 하면 파장은 이렇게 다른데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속력이 되죠. 따라서 이제 람다 A가 람다 B보다 더 기니까 속력이 A 쪽에서의 속력이 B 쪽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 파면의 수직인 방향이 파면의 수직인 방향이 파동의 진행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경로를 한번 그려보고 요 법선을 그어보면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A 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므로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보이는 방법으로 찾으면 되겠고요. 일단 매질 A하고 매질 B를 짝지어 보면 매질 A, B를 매질 1, 2와 짝지어 보면 여기 법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매질 1쪽보다 매질 2쪽이 더 크죠. 그래서 속력이 매질 2쪽이 속력이 더 큰 녀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질 2가 속력이 빠른 A이고 매질 1이 속력이 느린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느리죠. 그리고 2는 B가 아니고 A이고요.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2에서가 A고 1에서가 B니까 A에서가 이제 파장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것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죠. 자, 이제 323번 문제. 2022년 3월 고3 학력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 한쪽에 삼각형 모양의 유리판을 놓은 후 물을 채우고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킨다. 나 유리판이 없는 영역 A와 있는 영역 B에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한다. 다 가에서 물의 양만을 증가한 후 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면파에서의 속력은 물이 깊을수록 속력이 더 빠릅니다. 깊을수록 빨라요. 예, 왜냐하면 깊을수록 그 바닥의 마찰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깊을수록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 다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이제 파장이 길고 속력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 모양의 B를 놓은 부분을 보면 파장이 짧죠. 안 놓은 부분보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물의 높이가 낮으니까 바닷가의 마찰을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속력이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장이 짧아지고 속력이 느려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보면 이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 경로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약간 요렇게가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요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항상 A 쪽이 B 쪽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 결과 해석한 거 보면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물리량이라고 해서 A에서 이웃산 판면 사이의 거리가 이제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B에서의 굴절각이 보면 바로 요 B에서의 물결파의 굴절각은 요 각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각도가 이제 나에서가 더 크다라는 다에서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나에서보다. 그 다음에 기역은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경계는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화살표를 내가 잘못 그었네. 요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결파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거는 수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에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 이게 입사각이죠. 요거는 같습니다. 점이라고 표시해 놓을까요? 요거는 같은데 굴절각이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해당하는 것, 즉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큰 것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기역 보면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여기 파장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래서 나에서는 파장이 요만큼이고요. 다에서는 파장이 이만큼이니까 파장이 긴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진동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속력이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긴 다에서의 A가 속력이 더 빠르다 볼 수 있으니까 기역은 맞습니다. 물결파의 진동수는 지금 동일한 실험 장치로 동일한 진동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의 진동수 그리고 B에서의 진동수가 나하고 다 모두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결파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를 보면요. 자 보세요. 얘는 얘보다 작죠. 그리고 얘도 얘보다 작습니다. 근데 요 둘을 비교해 보면 다에서의 굴절각이 더 크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의 차이가 요 사이의 차이보다 오히려 더 크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차이는 다의 경우가 더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다에서 더 큰 물리량으로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항상 수면의 높이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매질이 바뀌게 되면 파장하고 속력은 바뀌더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4번 문제입니다. 2022년 4월 고3 학력평가 8번 문제고요.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를 준비한다. 나. 일정한 진동서의 물결파를 발생시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한다. 좀 되게 떠드네. 다. 예. 물결파 실험 장치에 두께가 일정한 삼각형 모양의 유리판을 넣고 과정 나를 반복합니다. 욕을 하고 그래. 자, 결론.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가 얕을수록 느리고 물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행하는 물결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했는데 요 첫 번째 단서만 있어도 얘는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제 요 유리판을 놓게 되면요. 유리판이 있는 곳은 깊이가 얕아지니까 속력이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유리판이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 그 지점에 파장은 일단 짧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을 고르면은 일단 1번은 아니죠. 파장이 똑같게 그려져 있고 2번은 일단 가능하고요. 3번은 일단 틀린 게 뭐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같아야 됩니다. 지금 깊이가 같죠? 요 부분에만 지금 삼각형 모양의 물체를 갖다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요. 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속력이 더 빠른 것으로
예, 파장이 긴 걸로 나타났으니까 틀렸고요. 요거 틀리고 답은 어차피 2번밖에 안 되네요. 2번밖에 안 되는데 마저 확인을 해보면 얘가 지금 파면과 수직인 방향이 요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파동의 진행 경로가. 그렇기 때문에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요 각도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행하는 물결파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행하는 물결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 물결파 나오면은 요게 파면이고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고 파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 물결파가 진행한다. 요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25번 문제입니다.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고요. 그림가는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는 밤에 발생한 소리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굴절의 법칙이죠. 법선과 이루는 각을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선을 딱 그어 놓고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요 빛의 입장에서 물 쪽하고 공기 쪽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이쪽이 커요. 예, 공기 쪽이 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력이 물에서가 V1, 공기에서가 V2라고 하면 V2가 더 큽니다. 파장도 람다2가 더 크고요. 하지만 진동수는 얘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이게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얘도 이 꺾이는 방향이 똑같죠. 네. 예, 꺾이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게 매질의 경계면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요. 얘가 잘 안 보이면 좀 심하게 이렇게 꺾어 놓고 살펴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을 보면 위쪽이 각이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쪽이 따뜻한 공기고 아래쪽이 차가운 공기인데 따뜻한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가에서 빛의 파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죠. 속력이 느리고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니은 가에서 빛의 진동수는 누가 누구보다 크다 이러면 이미 틀렸죠. 빛의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 디귿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느리죠. 네.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326번 문제. 2020년 11월 수능 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는 낮에 발생한 소리의 진행 방향을, 다는 신기루가 보일 때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전부 다 그 매질의 상태나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서 굴절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타낸 겁니다. 자, 기억 보면 가에서 굴절률은 유리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항상 법선을 꺼야 돼요. 이게 법선을 끊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공기 유리 쪽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공기 쪽이 각도가 더 크죠. 그래서 속력으로 비교해 보면 공기 쪽의 속력이 유리 쪽에서의 속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각각의 굴절률은 그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상수입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그러니까 얘는 V1분의 C, 얘는 V2분의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더라도 굴절률은 반대죠. 굴절률은 속력이 빠른 쪽이 오히려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굴절률은 유리에서가 속력이 더 느리니까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니은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요 자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법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매질의 경계면을 그어놓고 얘를 심하게 꺾어놓고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휜다는 거는 이렇게 휜다는 거잖아요. 좀 과장해서 꺾어놓고. 왜 꼭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 각도가 어디가 큰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법선을 그어 보면은 법선과 이루는 각이 확실히 아래쪽이 더 크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 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크니까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차가운 공기는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 다해서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차가운 공기에서보다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고 뜨겁고가 매질의 경계면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거의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누가 입사각이 크고 누가 굴절각이 큰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휘니까요. 위로 휘는 것을 좀 과장해서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요 아래쪽하고 위쪽 각도를 비교하면 아래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확실히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좀 공통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소리나 빛이나 뜨거운 공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 뜨거운 쪽이 이제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상식선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틀리게 자료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차가운 공기에서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기억 디귿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327번 문제. 2021년 3월 고3 학력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점 A, B는 소리의 진행 경로상의 지점으로 A에서 소리의 진동수는 F이다. 그림나는 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와 소리의 속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잘 보면 얘도 가장해서 그려볼게요. 매질의 경계면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법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얘가 지금 요렇게 휘고 있잖아요. 요렇게 휘고 있으니까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요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위쪽이 더 크죠. 그래서 밤에는 땅이 빨리 식어가지고 아래쪽이 차갑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위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속력이 더 빠릅니다. 여기 그래프로 여기 나와져 있죠. 높이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는 그래프예요. 여기 보면 높이가 이때는 속력이 요거예요. 높이가 이거일 때는 속력이 이거죠. 그래서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역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그 높이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려서 휘어지는 게 결국 굴절이죠. 그래서 굴절하면서 진행하고 진동수는 F로 일정합니다. 진동수는 파원에서 결정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 거 맞죠? 좀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변하지 않고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328번 문제.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 광이 물속에 놓인 유리를 지나면서 점 PQ에서 굴절한다. 표는 각 점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여기 보면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세타 제로 이건 같죠? 그리고 그림에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요 세타 제로가 P에서는 입사각이에요. P에서는. 그래서 요게 세타 제로입니다. 세타 제로고, 그리고 세타 제로는 Q에서는 굴절각입니다. 그럼 법선을 이렇게 그어보고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요게 이제 세타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 1은 P에서의 굴절각이니까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타 2는 Q에서의 입사각이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요렇게 세타 제로로 입사시키면요 빛이 이 경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여기서 입사각을 세타 제로로 입사시키면 똑같은 경로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경로로.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나 지금
물에서 유리 쪽으로 입사시킨다라고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타 제로라는 똑같은 각도로 물에서 유리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예. 굴절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이렇게 입사시켰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타 1하고 세타 2는 맞다.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서 유리로 똑같이 세타 제로로 입사하면 굴절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1은 세타 2와 같습니다. 일단 니은 같은 거는 땡큐죠. 단색광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리에서나 물에서나 혹은 공기로 빠져나오더라도 파원에서 한번 결정된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속력이 빠른 쪽이 긴 거니까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 되죠. 자, 물에서의 각도하고 유리에서의 각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각도가 더 큽니까? 물 쪽이 각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물 쪽이 속력이 더 빠르고 파장이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쪽이 더 크니까 유리에서는 더 작다 맞죠? 예. 디니드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신데요. 쉬워요? 가보겠습니다. 잘 가. 네. 안녕. 잠이 안 와서 가는 거 보네. 자, 329번 2022년 9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매질 AB에 볼펜을 넣어 볼펜이 꺾여 보이는 것을 나는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이 문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막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려요. 자 보면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매질 B쪽이 더 크네? B쪽이 속력 더 빠르네? 이러면 다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떠 보이는 건요. 왜 이렇게 떠 보이냐면 실제 이 볼펜의 끝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얘가 여기에 보인다라는 것은 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 요렇게 와가지고 얘는 요 끝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빛이 휘어지면서 오는 것까지 인지를 못합니다. 빛은 항상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이렇게 해놓고 비교해 보면은 A 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A 쪽이 속력이 더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낚였던 문제였습니다. 발 구르는 소리네. 그리고 이거 상식적으로 그 물속에 있는 물체들이 떠 보이거든요. 떠 보이고 물속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요. 빛의 속력이. 그 상식을 알고 있었다면 이게 좀 요거를 틀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에서 굴절률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굴절률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틀렸고 가에서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맞고요. 다음 디귿 나에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했는데 자 빛이 물에서 공기입니다. 빛은 물 공기 중에서 어디가 더 빠릅니까? 공기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물 쪽이 입사각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죠. 물에서 공기니까 얘가 입사각이고 굴절각은 공기 쪽이에요. 그러면 공기 쪽이 더 커야 되니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좀 적어가지고 실수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얘도 떠 보이니까요.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330번 문제 2022년 7월 고3 학력평가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단색광 P가 매질 C에서 매질 A와 B로 각각 입사하여 굴절하였다. 그림 나는 P가 B에서 A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일단 각각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하고 VC를 비교해 보면요.
60도, 30도니까 A가 더 크죠? 예. 그 다음에 VB, VC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30도, 65도니까 B 쪽이 각도가 더 크니까 B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C는 A보다도 느리고 B보다도 느린데요. 근데 자 보세요. 30도하고 60도, 30도하고 65도 차이예요. 그럼 요 사이 차이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차이가 더 크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면 일단은 VC가 제일 작죠. 제가 작은데 VC하고 VB 차이가 더 크니까 VB가 제일 크고요. 그 사이에 VA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굴절률로 치면 어떻게 되겠노? NC, NA, NB 순으로 C의 굴절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진행 경로가 예상이 되어지죠. 법선을 그어 보면 B하고 A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B 쪽이 더 커야 되잖아요. B 쪽이 각도가 더 커야 되니까 얘는 진행하는 게 약간 요렇게 각도가 더 작아지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죠? 네, 틀렸고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죠? 네, 틀렸네요. 다음 나에서 P가 A로 굴절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B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파동의 진행과 굴절은 이걸로 마칠게요.